이번 14화에서는 고구마 구간이 너무 많았어요. 왜 굳이 혼자 살인범을 찾아가는 건지. 혹시 몰라 친구 가영에게는 연락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인 나오키의 과거 이야기가 풀리면서 백철규 아내, 지웅 엄마, 미진 이모의 죽음에 대해 밝혀지며 눈을 뗄 수 없는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펜타닐 거래자 명단을 조사하던 중 공기철이라는 이름이 과거 공은심에서 개명한 이름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때마침 투서로 인해 나오키가 수상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된 임순이 주병덕에게 나오키의 신원 조회를 부탁하며 공기철, 공은심, 가짜 나오키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과거 공은심은 뒤늦게 간호대 야간으로 입학해 공부하며 주사 배달로 미용 주사나 수면제 같은 걸 놔줬다고 나옵니다. 보통 링거 맞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 이때 주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아 가정불화 등으로 실종 신고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들을 골라 범죄를 저지른 듯합니다. 옛날에는 신분증 위조도 쉬웠으니 같은 여자들로만 범행을 저질렀고요. 연쇄 실종 피해자들은 모두 공은심의 주사 배달 손님이었을 테니 수액 주사에 치사량의 약물을 넣어 힘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백철규 아내 강경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려는데 일찍 깨어나 공은심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이때 공은심이 사모님 제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로 보아 공은심은 원래 서안시 연쇄실종 사건의 단순한 협력자 정도였는데 백철규 아내 강경희를 죽임으로써 연쇄살인범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DNA 감식을 피하기 위해 강경희의 손을 도끼로 잘라 그 부위만 따로 유기한 것 같습니다. 공은심은 강경희가 내연남과 떠나기 위해 챙겨온 폐물과 통장 등을 챙겨 은행을 찾아갑니다. 공은심이 강경희의 통장을 내밀며 돈을 찾으려 하자 이미 언지를 받은 임수는 백철규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백철규는 아내 강경희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잡혀 있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공은심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사라져버립니다. 임수는 퇴근 후 백철규에게 또다시 연락을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전에 아내의 통장을 들고 돈을 찾으러 오면 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찾아온 것 같다고요. 몰래 따라가던 공은심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어 증거인멸을 위해 임순을 살해합니다. 때마침 커피 배달을 위해 지나가던 지웅 엄마가 이를 목격하고 도망칩니다. 사실 광마담은 지웅 엄마가 일하던 로열다방 주인이었습니다. 지웅 엄마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 떨어뜨린 배달커피 속 라이터를 보고 공은심은 광마담 가게에 위장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광마담이 극 중 한 년은 잠수를 타고 한 년은 갑자기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보아 공은심은 목격자를 제거했으니 다방일을 그만둔다며 얘기를 한 거죠. 광마담이 먼저 퇴근을 하고 공은심이 혼자 가게를 정리한 후 문을 닫으려는데 미진 아빠와 가영 아빠가 들어옵니다. 광마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듣고 처제 임순을 찾기 위해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다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미진 아빠는 공은심을 다방 주인인 광마담으로 착각하고 계약서를 쓴 후 공은심이 요구한 사례금 700만 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걸 미진 엄마는 그동안 남편이 광마담에 홀려서 돈 날렸다고 계속 구박을 한 듯해요. 그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가지고 미진 아빠는 찻집을 찾아와 나오키와 얘기하는 도중 딸 미진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때 휴대폰 화면 속 미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나오키는 드라마 초반 범죄를 저지르고 차를 타고 도망칠 때 마주쳤던 미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목격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한편 임수는 백철규가 탐정을 통해 건네준 양귀비 꽃냄새를 맡고 범인의 차에서 맡았던 향기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임수는 나오키 사물함 속에서 양귀비 꽃을 발견하고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나오키임을 확신합니다. 이때 나오키가 아빠를 미끼로 미진을 불러냅니다. 그동안 살인범도 미진처럼 낮과 밤이 다르게 변신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초반 나오키가 범죄를 저지르고 미처 범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어있다 마주친 지웅에게서 도망치던 순발력을 보고 저는 나오키가 밤에는 남자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키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던 미진이 깨어나 도망치는 듯한 장면이 예고편에 나옵니다. 이때 어두운 숲속에서 미진을 쫓는 나오키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귀비꽃이 나오키의 힘의 원천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양귀비꽃의 실제 효능 중에는 통증 완화, 각성 효과 등이 있으니 나오키는 양귀비꽃을 가지고 다니며 일종의 도핑 효과를 본 게 아닐까 합니다. 미진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 지웅이 나오키의 찻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는 꽁꽁 묶인 미진 아빠만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나오키가 미진에게 연락했던 시간은 낮이었는데 그 시간에 성인 남자를 혼자 옮겼다가는 눈에 띄게 뻔하니 찻집, 창고 같은데 미진 아빠를 묶어놓고 미진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낸 것 같습니다. 지웅은 미진의 휴대폰에 몰래 깔아놓은 위치 추적 어플로 결국 미진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피 흘리는 임순만을 발견한 지웅이 놀라며 미진을 찾으려 할 때 해가 뜨며 서서히 미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미진과 임순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지웅은 다음 화에서 사라진 엄마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땅속에서 발견된 유골이 끼고 있던 반지가 어릴 적 지웅이 엄마에게 선물했던 장난감 왕 다이아 반지랑 같아 보입니다. 미진 엄마도 임순 이모를 이렇게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영된 드라마 내용과 예고편을 보면 의문들이 거의 다 해결된 듯한데 공은심은 굳이 진짜 나오키를 죽인 후 신분을 위장해가며 서한지청에 들어갔는지 의문입니다. 임순은 나오키 사물함에서 양귀비 꽃을 발견하고 공은심이 진짜 나오키를 죽이는 과정을 목격한 고나은을 죽인 것이라 추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은심이 진짜 나오키의 살인 목격자 고나은을 죽이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건 타임라인이 맞지 않아요. 서한지청에 들어가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서한시에 돌아온 거였다면 굳이 찻집을 오픈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공은심은 서한지청에서 시니어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찻집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심이 서한지청에 잠입해야 했던 갑작스러운 이유가 생겼고 이를 위해 진짜 나오키를 살해한 건 아닐까요? 서한지청에 들어가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은심이 개명한 이름이 너무나 남자 이름 같아 보이는 공기철로 개명한 이유와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범인인 공은심이 잡히고 임순 이모의 유골을 발견하며 마법이 풀려 미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이로 인해 지웅의 사무실에 결혼이 생기고 임순으로서 사무관 보조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미진은 취업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서한지청에서 근무하며 지웅과 알콩달콩한 사내 커플이 되겠죠. 저의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 대한 리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근데 우리 짠한 고원,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왜 네가 실종됐니? 작가님 고원도 챙겨주세요.